설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립만 해놓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어떤 여기서 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와 시스템과 어떤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복지카드는 또 별개의 회사한테 만들고 시스템은 또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설립은 어떤 제3자인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이 세 파트가 하나로만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회사의 복지 운영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격차를 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을까?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일을 하신 분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반갑습니다. 저 주식회사 스마트웰의 강석현 부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을 모셨으니까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뭐 이렇게도 불리는 것도 같고요. 뭐 공동기금 뭐 다양한 형태로 불리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정확한 명칭은 한 개의 법인이 그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면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되는 것이고요. 아, 사내 근로복지기금. 네네. 네.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합쳐서 이러한 근로복지기금을 만든다면 그거는 공동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단독 회사가 설립하는 것. 네. 근데 공동이라고 한다면 두세 개의 회사가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 아, 이런 차이군요. 네, 좀 세부적으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과거에 아마 이 복지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또는 공기업들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게 아마 과거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어떤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행했을 때 사실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든 아니면 공동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기존에 지급했던 또는 기존에 행했던 그러한 복지를 기금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네. 현재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에게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금품들은 무조건 세금이 과세되는 것들이 맞겠죠. 네. 직원도 금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되고 네. 기업이 그 직원들한테 지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네. 뭐 4대 보험까지도 다 적용된다 보니까 네. 세금이 과세되는데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어떤 법령을 통해서 네. 거기를 통해서 지급이 된다면 네. 세금이 안 매겨진다라는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네.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결국은 세제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네. 오늘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점점 그 인기가 있어지고 관심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앞당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역시 뭐든지 법 제도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공수처법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모양도 그렇고 뭐 이거 제대로냐 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어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됐던 그런 법적인 어떤 그 시점이나 어떤 법령이 있길래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2021년도에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부분 중에 아마 상속세 증여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그다음에 2022년도에 소득세법에서 이제 이런 비과세 부분이 그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회사에서 직접 지급했던 어떤 복지에 관련된 비용은 사내 근로복지금을 통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또 법인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비용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어떤 개정 사항으로 인해서 2021년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 즉 법인세라고 한다면 네. 기업 입장에서 네. 직원들한테 주던 것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었는데 네. 거꾸로 어떤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어떤 법령을 통해서 거쳐가면 네. 그것을 직원들한테 지급한다면 네.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 네. 그렇죠. 법인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고 네. 거꾸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급됐다면 직원들이 소득세가 그대로 부과가 되는데 반해서 네. 기금을 통해서 받게 된다면 소득세 부과가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좋네요. 한 번 더 좀 그 법인 입장에서의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법인에서 기금의 그 자금을 출원할 때 이제 지정 기부금으로 봐서 과거에는 100% 비용을 다 인정 안 해줬습니다. 네. 일정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줬었는데 네네. 2021년도 법인세법 개정 이후로 기금에 출원하는 것은 일부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00%다 비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 법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많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와우, 놀라운 거네요. 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제도적인 특성은 존재했는데 네. 한 10여 년도 넘는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 제도가 유명무실했었는데 바로 한 3년 전에 네. 이 어떤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네요. 네. 와우. 자, 그렇다면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가 뭐 기본복지라고도 표현하고 뭐 선택복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개념적으로 네.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조금 네. 쉽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 기본복지라 하면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업별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복지 항목을 정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실행했던 복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체력 단련비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어떤 몇 가지 형태의 어떤 정해져 있는 복지를 기존의 기업에서 행했다면 선택적 복지는 이러한 복지의 항목들을 회사가 정하지 않고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만큼을 직원들한테 부여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 항목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회사는 체력 단련비로 어떤 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데 선택적 복지 하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체력 단련비 형태의 금액으로 받았지만 본인은 체력 단련된 부분 외에 어떤 문화 활동을 즐긴다든지 어떤 본인이 어떤 자가 발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고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러한 본인이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적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기본복지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너 이것만 해라고 이렇게 특정했는데 네. 그래서 원치도 않은데 동호회, 네. 원치도 않은데 뭐 체력 단련 꼭 그 헬스클럽에 등록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한정 져서 주는 건 맞는데 참 생색되게 내네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반해서 네. 그 재원을 내 맘대로 만약에 체력 단련비라 하더라도 그거를 문화활동비로 해도 되고 네. 전자제품을 구매해도 되고 거의 무제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복지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네요. 네. 이해 바로 했습니다. 네. 네, 역시 전문가를 모시니까 제가 인터뷰는 제가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실은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도에 대한 소개, 뭐 회사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복지가 제도는 되게 좋은데 그걸 운영하는 담당자가 회사가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도입은 됐는데 나중에 뭐 신고하고 보고하는데 펑크가 나고 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핵심은 시스템인데 맞습니다. 현실은 어느 네. 정도인데 정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현실과 정답을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중소기업의 어떤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맡아서 어떤 복지 항목들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될 거고 또 실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일만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비해서 복지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또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복지기금의 설립에서부터 그 다음에 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위탁하면서 회사에서는 별도의 인력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아마 복지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대표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식품을 제조하는데 그냥 직원이 이 직원이 원재료를 자르고 이 직원이 나르고 이 어떤 직원이 그걸 굽고 또 포장하는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자동화돼 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라 해가지고 네. 생산 공정을 자동화로 해서 마치 로봇이 하는 것처럼 물론 네. 도입할 때는 상당한 전문가가 설계해서 도입을 하지만 로봇이 운영한다는 것처럼 네, 복지 시스템도 사람이 수작업을 하고 전표를 처리하고 이게 맞니 틀리니 그래서 회계 처리하느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와우.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복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떠한 부서의 어떤 직원한테는 이러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는 대기업이나 이미 복지를 통해서 좋은 직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복지를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업무 자동화도 있고 사무 네. 자동화도 있는데 기계 장비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게 IT지 않습니까? IT가 접목돼서 회계 자동화도 이루어지고 영업 자동화도 이루어지고 고객 관리 자동화 또는 생산의 자동화도 있는데 복지 시스템도 상당 부분을 자동화해서 우리 대표님이 해야 될 일들은 네.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일종의 연구개발 같은 어떤 인사이트를 적용하면서 복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세팅해서 운영하는 이 그룹과 네. 그런 식의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부대표님이 네.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게 뭐든지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자동화가 안 돼 있느냐, 자동화가 돼 있느냐라는 건데, 이야, 이런 복지 시스템에도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자동화, 네. IT가 접목된 자동화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아마 근로복지기금법 82조 2항에 보면 네. 이러한 선택적 복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산 시스템을 직접 회사가 갖고 있거나 네. 또는 이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위탁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의-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네네. 그만큼 시스템이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복지 카드가 복지 시스템의 또 주요한 또 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회사들이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네, 복지 카드 따로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태반인 것 같고 네. 혹은 초대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복지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좀 혼재돼 있는데 네, 뭐 복지 카드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네. 중소기업에 맞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좀 저희 시스템에 대한 좀 자랑을 좀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 신용카드 기반의 복지 카드가 근로자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들한테는 대기업보다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파워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대기업은 회사가 지정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마 첫 번째는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복지 형태, 즉 복지몰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네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적 복지에 초점이 좀 맞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실행되는 그런 복지가 고정된 형태의 복지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을 다양하게 복지몰 이외에 어떤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오, 그렇다면 딱 이거네요. 이 영상에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은 대기업과
시스템을 같이 사용할 수 없죠. 대기업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특정한 쇼핑몰 네. 여기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네. 답답하다. 나 여기에 만약에 내 점수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50만 점이 있다고 치면 네. 대기업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여기서만 사. 네.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네. 입니다. 아마 대기업들도 어떤 복지 카드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네. 어떤 좀 이렇게 기존의 복지몰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던 항목들이 점차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복지 시스템은 복지 카드로 이렇게 귀결 지어지네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네. 복지 카드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복지 카드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예전에 제 네. 기억으로 금융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만약에 신세계백화점 카드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카드다는 롯데백화점에 있었던 그런 카드 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네. 혹시 부대표님이 도입하는 복지 시스템과 연결된 복지 네. 카드가 혹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없던 복지 카드를 네네, 만들어야겠다라는 네네. 어떤 컨셉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정말 1금융기관인 어떤 신한 네. 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만들어낸 카드입니다. 신한카드와 같이 개발해서 공동 개발해서 연구해서 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신한카드. 그렇다면 신한카드 특정하게 아무것도 못 쓴 체크카드 형식으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 개인 신용카드 기반으로 나오는 신용카드 겁니다. 기반. 네. 그렇다면 여기에 회사가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이 여기 있다. 네. 나쁜 거 빼놓고 네. 이용 향락 그죠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우 대박이고 한쪽에는 기업명을 달아주네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네. 이 카드의 네이밍이 좀 되려면 네. 이제 일정 규모 이상만 가능하십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거. 나중에 원래 일반적인 규모는 몇 명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명이요. 네. 혹시 기업글 정보 유튜브 채널을 네. 통한다면 혹시 별도로 약간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우리 소장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번 좋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 잘 기억하세요. 원래는 50명 이상이랍니다. 50명 이상이면 이렇게 신한카드 ABC 주식회사 혹은 땡땡땡 병원, 개인 병원 50명 넘어야 된다는데 유튜브 채널, 저희 채널을 통한다면 네. 별도로 상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지카드에 대한 그러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그 가장 큰 컨셉은요. 네, 현금보다도 편하고 네. 현금보다도 혜택이 많은 복지카드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은 소비하면 없어지는데 네. 이 복지카드는 포인트까지 적립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네, 이제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일반 갤러리아 이런 데서는 쇼핑 할인이 5% 적용이 됩니다. 할인 폭이 5%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쇼핑 할인은 5%까지 되고요. 네, 일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네, 스벅. 네. 20% 할인이 또 됩니다. 20% 할인까지요. 네. 그리고 와우, 이제 대박인데요.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테마파크에서는 또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놀이동산 테마파크 50%. 네. 그다음에 주유 할인이라든지 영화관 할인까지도 이 복지 카드 하나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각각의 할인 혜택 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장의 카드로 복지 포인트, 복지 카드 외에 복지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추가적인 혜택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뭐 여러 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5개에서 한 10개 정도 가까이 있는데 네. 다른 것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네. 우리 회사만의 그런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회사별로 복지 예산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경쟁사들이 갖고 있는 복지 카드나 복지 시스템은 선불 충전 방식이거나 먼저 개인이 선 결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제 방식을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결제 방식은 이러한 방식도 있지만 두 번째로 어떤 직원들이 직접 결제하지 않아도
기금 법인에서 먼저 결제를 해주는 어떤 그런 결제 방식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가장 하나의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단순히 복지 카드를 쓰면서 직원들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얼마큼 썼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를 쓰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든지 어플을 따로 설치해서 그 어플을 통해서 사용 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내 복지 포인트를 어떻게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차이들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성, 브랜드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 중소기업은 웬만해서는 자기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세우기가 어려운데 네. 어느 순간 만약에 어느 음식점 가서 결제를 하는데 네. 신한카드인데 자기 회사의 이름이 있어요. 네. 돈 얼마도 중요하지만 자긍심 같은 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결국 복지 시스템이 업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또그 오너 입장에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도 돼 있지만 네. 그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딱 할 때 내놓을 때 신한카드이지만 자기 땡땡땡 주식회사 네. 또는 땡땡땡 병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IT 기반이지 않습니까? 카드는 금융 결제의 이 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카드가 어떤 이 복지 시스템과 결부돼 있다면 네. 시스템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 네. 안정감과 완벽성은 뭐 이렇게 증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중소기업이 700만 개, 800만 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 기업의 숫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도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본 그 사내 근로복지금 개수는 대략 한 5천여 개 됩니다. 그렇다면 1%가 아직 안 된다는 거네. 7, 맞습니다. 800만 개 대비 네. 5천이니까 1%가 안 되네요. 네. 그렇다면 그 도입된 회사 1%의 회사도 네. 이러한 여러 가지 IT 시스템이 도입되고 카드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을까요? 어떨까요? 도입된 회사 네. 한 5천 개 회사에서 네. 대략 어느 정도 정확히 이거는 제가 뭐 파악이 안 돼서 네. 확인할 수 없지만 한 제가 20%? 예, 상담을 한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마 반수가 안 될 겁니다. 반 정도요? 네, 반도 안 될 50%? 겁니다. 네. 한 20, 30%? 네, 아마도 그렇게 네,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제도를 도입했는데 운영이라든가 복지 카드까지 와 있지 않은 회사에게 한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아마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과거부터 이런 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아마 그 혜택을 주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입장에서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실행을 하고 있는 복지 제도가 정말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추가적인 혜택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복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정말 대동소이하다라든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은 어떤 저희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네요. 네, 도입을 했지만 도입 이후에 네,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 많이 투입되고 그 수혜를 받는 직원들도 좀 편안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어떻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동화하고 어떤 정말 첨단 IT화하고 지능형으로 할 수 있는지 카드까지 돼서 편리하게 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회사들에게 한번 한두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1년도부터 세법 개정에 따른 어떤 그러한 변화 때문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이 굉장히 이제는 아주 트렌드화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런 사내 근로복지금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사내근로복지금을 충분히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만 해놓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어떤 여기서 또 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관리와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과 어떤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따로 또 복지카드는 또 별개의 회사한테 만들고 시스템은 또 다른 데다 위탁을 하고 설립은 어떤 제3자인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이 세 파트가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회사의 복지 운영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복지 제도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복지 제도를 정말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말 설립에서부터 운용, 최종적으로 관리, 그다음에 결산 보고까지 한 회사에서 한 사람이 다 해줄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마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시행착오는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어떤 취지,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취지와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일종의 자동차로 이야기하는 껍데기, 하드웨어. 그런데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는 맞습니다. 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사후 관리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힘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파워를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네, 아무나 하고 정말 돈 얼마 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껍데기로 승부가 나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심은 소프트 파워 같은 운영, 네, 또 직원들의 만족도, 사후 보고 네. 이런 것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대담을 했습니다. 추후 시간에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적인 내용, 법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 이런 좀 정교한 이야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대할 테니 네. 시간 비워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은 네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